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노비 출신으로 왕비를 능가하는 권력을 쥐었고 왕을 조종했으며 조선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이름 장녹수. 어떤 이는 그녀를 조선 최악의 악녀라 부르고 어떤 이는 신분제의 희생양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만큼 극적인 삶을 산 여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노비에서 시작해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처참하게 몰락한 여인. 오늘은 장녹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80년대 조선 성종 시절 한양의 한 관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장녹수. 그녀는 관비, 즉 관청에 소속된 노비의 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잔혹했습니다. 노비의 자식은 또 노비가 되어야 했고 그 굴레를 벗어날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남다른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맑은 피부, 큰 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로잡는 묘한 분위기. 관청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보통이 아니야. 커서 기생이라도 되면 대단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장녹수는 관기가 되었습니다. 관기란 관청에 소속된 기생을 말합니다. 노비보다는 조금 나은 신분이었지만 여전히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 춤, 시, 그림. 그 무엇이든 빠르게 배웠고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특히 그녀의 춤은 보는 이의 넋을 빼앗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장녹수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 한양에서 가장 재능 있는 기생, 소문은 결국 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자, 연산군. 당시 연산군은 아직 세자였지만 이미 방탕한 생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술과 여자를 밝히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아들을 걱정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이 궁 밖으로 몰래 나왔습니다. 기생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이 움직였습니다. 무대에 한 여인이 올랐습니다. 장녹수였습니다. 흰 비단 치마가 바람에 흔들리고 긴 소매가 물결처럼 흐르는 춤.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넋을 잃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장녹수라 하옵니다. 관기입니다. 당장 궁으로 데려와라. 연산군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녹수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천민 신분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장녹수는 세자궁에서 춤과 노래로 연산군을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역할은 달라졌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녹수는 영리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을 읽고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전하, 오늘은 새로운 춤을 준비했습니다. 전하, 오늘 밤은 특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전하, 이 술은 중국에서 온 귀한 것이옵니다. 연산군은 점점 더 장녹수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 역사상 가장 폭군으로 기록된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왕이 되자 장녹수의 지위도 달라졌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정식으로 후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장녹수는 천한 관기 출신입니다. 어찌 그런 자를 후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왕실의 채통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짐이 왕이다. 짐이 원하는 자를 후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감히 왕의 뜻을 거역하느냐? 신하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06년 장녹수는 정식으로 후궁이 되었습니다. 천민 출신 기생이 왕의 후궁이 되다니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권력을 원했습니다. 연산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이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장녹수는 교묘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전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왕이신데 왜 신하들의 눈치를 보십니까? 전하께서 진정한 왕다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다. 짐은 왕이다. 누구도 짐의 뜻을 막을 수 없다. 그때부터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을 함부로 처형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쾌락을 제공했습니다. 전하, 오늘은 궁궐에서 큰 잔치를 여시지요. 전하, 전국의 미녀들을 모아 새로운 춤을 추게 하시지요. 전하, 궁궐을 더 화려하게 꾸미시지요. 연산군은 장녹수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금은 폭등했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연산군과 장녹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는 매일 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녹수의 권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도 심지어 왕비조차도 장녹수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장녹수가 한마디 하면 대신이 파직되었습니다. 장녹수가 미소 지으면 관직이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장녹수를 찾아갔습니다. 장후궁마마, 부디 저를 살려주소서. 장후궁마마, 이 작은 선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장녹수는 그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노비 출신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당시 왕비는 신씨였습니다. 연산군의 정비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왕비 신씨는 장녹수를 증오했습니다. 천한 기생 주제에 감히 왕을 농락하다니. 하지만 왕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장녹수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으니까요. 장녹수는 왕비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가 폐비되어 사약을 받았던 일을 두고 신하들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숙청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죽고 유배되었습니다. 장녹수는 이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왕비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왕비가 전하의 어머니를 욕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무엇? 왕비가 감히? 물론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믿었습니다. 장녹수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으니까요. 1506년 왕비 신씨는 폐위되었습니다. 이유는 질투와 불경죄. 왕비는 궁에서 쫓겨나 사가로 유배되었습니다. 장녹수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궁궐에는 그녀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녹수는 사실상 왕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연산군의 모든 결정은 장녹수를 거쳐갔습니다. 국정도, 인사도, 모든 것이 장녹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노비에서 왕비 이상의 권력자로 전무후무한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녹수와 연산군의 폭정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며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하들이 움직였습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반정,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의 신하들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목표는 하나, 연산군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것. 그날 밤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궁궐을 에워쌌고 신하들이 대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연산군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장녹수, 내 죄를 알겠느냐? 내가 왕을 현혹하여 나라를 망쳤다. 내가 왕비를 모함하여 쫓아냈다. 내가 백성을 괴롭히고 신하를 죽였다. 그 죄, 10,000번 죽어도 모자라리라. 장녹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을. 다음 날 장녹수는 처형되었습니다. 참수형이었습니다. 나이 3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노비에서 시작해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여인. 조선을 뒤흔들었던 여인. 하지만 그 끝은 처참했습니다. 연산군도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쓸쓸히 죽었습니다. 장녹수와 연산군, 두 사람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장녹수는 역사에서 어떻게 기억될까요? 어떤 이는 그녀를 조선 최악의 악녀라 부릅니다. 왕을 현혹하고 나라를 망친 요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장녹수는 신분제의 희생양이었다고. 노비로 태어나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던 여인이 유일하게 가진 무기인 미모와 재능으로 살아남으려 했다고. 그녀가 권력을 탐한 것은 다시는 천민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고. 어느 쪽이 옳을까요? 아마도 둘 다 맞을 것입니다. 장녹수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고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신분제라는 거대한 벽의 희생자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양반 집안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현명한 왕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녀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아마도 훌륭한 신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비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우리가 판단할 몫입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 신분제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선시대 같은 엄격한 신분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합니다. 부모의 재산, 학벌, 외모, 인맥.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출발선을 결정합니다. 장녹수는 그 벽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인간성을, 도덕을, 그리고 결국 목숨까지. 우리는 장녹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벽을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권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장녹수. 노비에서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던 여인. 하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록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 역시 한 시대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어떤 벽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 벽을 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벽을 넘는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과정에서 도덕을 잃지 마십시오. 장녹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실수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